혹시 예전에 굳게 믿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 마음속에서 큰 갈등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? 오늘은 바로 그 문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해답을 한 구도자의 여정을 따라가 보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내가 믿었던 낡은 것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 사실 이 질문은요, 그냥 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에요.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죠.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어떤 분이 새로운 가르침을 딱 만났는데, 와, 정말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을 느꼈다고 해요.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 이게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웠던 거죠. 그분의 마음속 외침이 바로 이거였습니다. 이 새로운 지혜를 정말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제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싸우고 있어요. 한때는 이게 진짜 진실이라고 믿었는데 이걸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지점이 감정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충돌의 핵심이었던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답이 아주 뜻밖의 지점에서 시작됩니다. 우수한 지식은 갑자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. 먼저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부터 키워야 합니다. 낡은 걸 억지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걸 담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먼저 묻는 거죠. 관점이 아주 다르죠. 그리고 이 대답은요, 이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구분으로 이어집니다. 그게 뭐냐면 바로 논리와 진리의 차이입니다.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자, 이걸 한번 보세요. 우리가 과거에 진리라고 믿었던 것들 있잖아요? 근데 사실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기초공사, 즉 논리였다는 설명입니다. 논리는 과거 시대에 계속 발전하고 업그레이드되는 말하자면 징검다리 같은 거고요. 반면에 진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드러나는 단 하나의 완전한 이해라는 거죠. 이 철학에서는 인류의 과거 시대를 선천시대라고 불러요. 이 시대의 목적은 뭐였냐면 인류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수많은 논리 체계들을 만들고 다듬고 발전시키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합니다. 그러니까 결코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. 이전 시대에는 진리가 없었다. 오직 수준 높은 논리를 생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만 있었을 뿐이다. 와,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을 준비 운동이었다고 재정의하는 굉장히 과감한 선언이에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천 시대라고 부릅니다.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인류라는 전체의 그릇이 마침내 충분히 커져서 궁극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의미입니다. 이 개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쉬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. 바로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. 여러분, 초등학생한테 갑자기 대학교 미적분학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. 인류의 과거, 그러니까 그 선천시대가 바로 우리 모두의 초등학교 시절이었다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확 되죠? 그렇다면 그 수많은 논리들을 우리가 왜 굳이 다 경험해야만 했을까요? 이제 이야기는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어떤 거대한 설계와 아주 특별한 지리적 배경으로까지 확장됩니다. 인류 전체가 이 진리를 맞이할 준비를 끝마치기 위해서는요,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모든 논리들이 단 한 곳으로 모여서 흡수되어야만 했다고 합니다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만들어낸 모든 이념, 철학, 종교, 이 모든 지식의 거대한 흐름이 단 하나의 장소, 바로 이 한반도로 전부 밀려들어왔다는 겁니다.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죠.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요, 이 모든 일이 불과 수십 년이라는 아주 압축적인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. 이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지적, 문화적 대융합이었던 거죠. 그래서 이걸 단순한 사회 변화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거대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이고 우리 조상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거대한 역사적 관점에서 봤는데요. 이제 다시 개인의 성장 경로로 초점을 한번 옮겨와 볼게요. 한 사람이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?
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. 세상에 들어온 모든 지식과 논리를 잘 활용해서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만의 이념을 세우는 것. 이것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을 여는 열쇠라고 이야기합니다. 성숙에 이르는 길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요. 20대에는 방황하면서 나만의 이념을 찾고 30대에는 그 이념을 내 삶에 단단하게 세웁니다. 그리고 마침내 40대가 되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불혹의 경지에 이르고 50대가 되면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는 지천명의 진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. 나이 40, 불혹. 이건 말 그대로 외부의 어떤 힘에도 더 이상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. 나만의 이념이 그만큼 단단하게 뿌리내렸다는 뜻이죠. 그리고 50살, 지천명이 되면 비로소 하늘의 명, 즉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게 됩니다. 이때가 되어서야 사회를 이끌어갈 준비가 된 진정한 어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우리가 처로 시작했던 질문으로 다시 가져와 볼게요. 과거의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던 그 구도자에게 이 철학은 과연 어떤 최종적인 해답을 줄까요? 최종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. 과거의 가르침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.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. 그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진리가 들리는 것입니다. 와, 과거는 버려야 할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디딤돌이었다는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죠. 결국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게 아니에요. 그 과거가 어떻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. 그러니까 이건 거부나 갈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통합과 성장의 이야기인 셈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당신의 어떤 과거 경험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가장 단단한 토대가 되어주었습니까?